사회적 식상과 개인적 식상의 차이, 임수를 밝히는 병화. 자, 시주 식신행 상관에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요 가운데 있는 요 사주고요. 오늘 좀 포인트로 가르쳐 드릴 점은 식신상관이 연월에도 있고 일시에도 있을 때, 연월에도 식신상관이 있고 일지에도 식신상관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많은 사주들 그러죠. 연월에 인성이 있고 일시에도 인성이 있고, 연월에도 재성이 있고 일시에도 재성이 있고, 뭐 연월에 비겁이 있고 일시에도 비겁이 있고, 이런 형태의 둘의 차이는 무언가라고 비유하자면은 이 사주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표시를 해요. 그 뜻은 자,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 인생 전반기, 시간적으로 표현할 때 일주와 시주는 인생 후반기. 전반기하고 후반기 사이에 뭐 중반기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면 중반기. 이렇게 주로 작동하는. 요거를 미션이라고 보게 되면은 인생 전반기에 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미션, 인생 중후반기에 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미션, 그리고 시주는 파이널 미션. 내 이거는 꼭 하고 눈을 감겠다. 내 이거는 꼭 하고 죽겠다. 주의사항, 시주 너무 일찍 해결하지 말 것. 그죠? 미션 일찍 다 풀고 얼른 졸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신해철. 뭐, 이런 분들. 아이고, 젊은 천재 할 일 다 하고 요절하다. 뭐죠? 그 음악인 중에 유재하 같은 분. 앨범 한 장 내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세상에 지금도 유재하 음악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재하의 음악은 지금도 수많은 아티스트와 문화예술인들에게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팝 발라드의 분야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어떻게 한국에 그런 음악의 발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 수준을 확 높인 분이죠. 주식으로 치면 갑자기 바닥을 기던 주식이 갑자기 팍 두세 배로 확 상승을 한 다음에 이후에 한 바닥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죠. 이게 갑자기 뛰어난 위인이 탁 나타나서 그 업계의 수준을 확 올려놓았는데 그 다음 2세, 3세가 그거를 잘 못 받쳐주면은 다시 수준이 좀 떨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국에도 천재들이 한 명씩 나오면 천재가 그 업계 수준을, 우리나라도 김연아가 갑자기 피겨스케이팅을 팍 1등으로 올려놨는데 이후에 김연아 2세가 없어가지고 김연아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안 이제 우리가 또 메달권에서 멀어졌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체조 피겨스케이팅에서 이제 서서히 단계. 주식도 그러잖아요. 어떤 주식 튈 때 갑자기 막 두세 배로 팍 뛰었다가 힘을 잃고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서서히 올라가더라. 뭐 이런 형태들. 자, 사주에서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주 미션 너무 일찍,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이 시주 미션은 일종의 빨리 발현되면 평균 30대 중반, 보통은 평균적으로 발현되는 시기는 40대 중반, 늦게 발현되면 50대 중반, 열의 한둘은 평생 발현 안 됨. 왜 열의 한둘은 평생 발현이 안 될까요? 시주가 발현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발현율이 낮다. 뭐 전혀 발현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발현율이 낮다. 또는 발현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주가 발현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미션들 충분히 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학점을 하도 많이 까먹었더니 졸업을 안 시켜. 뭐 중학교에 수업 일수를 많이 까먹었더니 고등학교로 안 올려보내. 뭐 이런 형태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체험과 경험은 경험할 거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할 거 경험하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면 이 미션 흘고 나면 이 미션 체험하고 나면 이 미션으로 우리가 지구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미션이다 같은 거죠.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그럼 꼭 학생이 학교에 가서 저는 수학이 너무 좋고요. 영어가 너무 나빠요. 영어가 너무 싫어요. 영어가 너무 나빠요. 영어가 많은 학교는 지옥 학교예요. 그게 그 영어 잘못이야? 영어 못하는 개 잘못이야? 영어 못하는 개 잘못이잖아. 영어가 잘못했어? 영어를 못하는 개 잘못이지? 제가 영어가 좀 약하네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분 이거 현실에서 도입하면 저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애들이 자꾸 내 옆에 꼬이죠? 막 만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오해 원망 집착이 걸리면서 왜
맨날 이렇게 내 뒤통수를 맞죠? 뒤통수를 맞죠? 뒤통수를 맞죠? 이 말은 인간관계론을 지금 이번 지구별 체험 시험에서 내가 지금 성적이 지금 많이 미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빵점 맞고 다음 진도로 안 나가요. 일정 정도 점수가 올라가야 그 다음 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왜 비슷한 사건이 나에게 계속 반복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현재 그 미션을 충분히 풀지 않아서, 그 미션을 충분히 체험하지 않아서, 또는 자꾸 회피해서 라는 형태도 볼 수 있어요. 회피. 저 군대에 회피하시는 분들 있죠. 그 남자들 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미루다가 한 32살에 군대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죠 내가 BTS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축구 선수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자꾸 군대를 미루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 사회 활동이 지연돼. 군대를 갔다 와야 대기업에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갈 수 있고 뭔가 좀 듬직하니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군대를 회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 진득하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의 미션을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가령 여기 재성 같은 거 걸려 있는데 경제활동, 소유활동, 관리활동을 계속 회피를 해. 계속 회피를 해. 그러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인성과제가 딱 걸려 있는데 나 공부 안 해. 나 공부 안 해. 이러고 있으면 다음 진도가 버벅대요. 그렇죠. 이렇게 관성 미션이 걸려 있는데 나 결혼 안 해. 나 직장 안 다녀. 나 힘든 거 안 할 거야. 나 위험한 거 다 피할 거야. 나 평관이야. 나 무서워. 나 연애도 안 할 거야. 나 데이트도 안 할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평관 다 피해 다닐래.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 진도가 안 나가.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다음 진도가. 자, 그러니까 사주는 경험해야 될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 사주 보면서 계속 그 말 키우시는 분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주 한번 보죠. 진월에 병신일주입니다. 격국은 무슨 격국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격국론은 사주의 사회성을 보는 건데 월지의 사회를 살고 있는 병신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진토의 사회를 살고 있는 병화인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토의 사회를 살고 있는 병신. 그럼 진토의 사회는 뭘까? 인묘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자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회라는 뜻이죠. 근데 진토는 그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신자진 수기운을 마지막에 지금 다시 꺼냈다는 소리죠. 마치 어떤 나라의 어떤 오래된 법제도가 곧 없어질 위기인데 그 지역은 마지막까지 그 법을 쓰고 있는 동네. 꼭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한옥집이 다 양옥집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지역만 무슨 특구로 이렇게 특수한 구역으로 전주 한옥마을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한옥을 부실 수 없게끔 돼 있어. 그 무너질 때까지. 한옥에서 살아야 돼.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옥집에 살고 있다는 거는 한옥의 시대가 다 끝나갔는데 한옥에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어르신이 운영하는 노포식당 같은 개념 한번 보세요. 이 노포식당은 보통 반찬 많이 차려주는 한식집에 가격도 저렴하게 받고 되게 그래서 구수한 동네 사랑방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저렴하게 파는 식당들인데 젊은이들이 그런 식당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보통 그런 식당들은 70대, 80대의 할머니가 지금 운영하시는 식당인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보통은 문 닫아요. 가끔 열에 한두 명 정도 자식이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분이 그걸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보통 열에 7, 8은 문을 닫죠. 저 가끔 맛집 탐방을 한다고 전국의 그 노포집만 찾아다니는 그 유튜브를 보고 노포집은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가게는 별로 가보실 생각이 없어. 왜? 거기는 10년 후에 가도 있을 거니까. 다른 분들이 운영하겠지. 근데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노포집들은 여기 5년 후에도 운영할까? 당장 3년 후에도 영업할까? 내가 보기엔 10년쯤 지나면 이런 노포집 절반 이상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집들이죠. 임진이라는 간지가 꼭 그런 느낌이에요. 진토라는 세상은 신자진을 마무리 짓고 사오미의 세상을 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진토는 주로 수기운들은 들어와 아유 들어와 있어. 이제 너희들의 시대 끝났어. 들어와 하고 이제는 병화의 시대가 왔어. 이런 느낌이 뭐냐면 진토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과도기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농사꾼 어르신인데 시골의 농사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너도 농사를 지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농사는 내 손에서 끝이야.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마. 너희들은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처럼 농사를 지으면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거를 사주물상으로 표현하자면은 농사꾼의 마지막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밀어주는데 농사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라고 밀어주다. 같은 형태예요. 이게 진토가 병화를 밀어주는 모습이고, 그쵸? 축토가 갑인목을 밀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술토가 수기운을 밀어주려고 하는 추세예요. 술토는 어떤 애예요? 화기운 다 들어와. 이제 더 이상, 야, 화는 여기까지만 활동해. 농사는 내 때까지만 지을 거야. 그냥 너희들서부터는 이제 농사 짓지 말고 딴 거 해. 이런 느낌이죠. 이 진토는 수기운을 임묘시키고 병화를 밀어주려고 하는 세상이야. 그러면은, 근데 임진이라는 세상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세상이야. 왜? 어떤 세상? 지지의 현실은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인데, 근데 아직도 임수가 있어. 이게 꼭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다른 극성들을 보면은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보면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장르에 보면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중세 시대의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막 로봇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시대의 장르이죠. 예를 들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성 나우시카 이런 계열들.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관에서는 자주 그런 세계가 등장을 하죠. 막 되게 군주가 지배하는 왕국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막 무기는 막 로봇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그 예를 들어서 미래소년 코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아직 첨단 무기가 막 날아다니고 로켓 우주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쯤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막 부족 단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 천간하고 지지가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 때 보통 이런 현상들의 사회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면이죠? 어떤 면에는 현실의 과학 문명도 발달했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문화 활용성도 되게 발달을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고풍스러운 마을에 가면은 아직 시대는 21세기가 됐고 근데 아직 그 지역 사람들은 첨단기기 안 쓰고 약간 옛날 방식 고수하고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올해 500년 된 도시, 여기는 새 건물 절대 못 짓게 돼 있음. 계속 옛날 방식 고쳐서 써야 함. 이런 듯한 느낌. 자, 신자진을 마무리하는 세상인 진토에서 신자진 마무리하는 세상에서 마지막 임수를 올리고 있는 형태예요. 자, 임수는 어둠이죠. 어둠. 자, 드러나지 않는 거, 어둠. 이 진토는 이제 어둠을 집어넣고 화의 세계를 열겠다고 하는 세상이야. 그러면 임진이라는 사회에서 병화라는 뜻은 야, 좀 있으면 임수가 들어갈 테니까 임수 들어가면 병화 이제 너가 등장해라. 임수는 꼭 임진이라는 글자 천간에 임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표현할까? 조용필의 마지막 콘서트 같은 느낌이죠. 조용필이 일주일 동안 전국 콘서트를 열기로 했는데 그게 조용필의 은퇴 무대야. 조용필이 일주일 동안 콘서트를 연다고 하니까 와 조용필이 매일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아니 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고 나 일주일 동안 이거 하고 나 그만둘래 같은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 안산의 고양이 성자가 있죠. 안산에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초중반 정도 되니까 아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내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고양이 구조 활동을 했는데 하루도 여행 가본 적 없고 하루도 쉬어본 적 없고 아프다고 하루도 누워본 적 없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고양이들이 밥을 굶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고양이 그동안 내가 돌보던 고양이들 중에 구조할 수 있는 애들을 최대한 구조를 해서 입양을 시키고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일단 내가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 집을 하나 그러니까 월세방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양이 보호소를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산이나 들에서 길에서 돌보고 있던 20-30마리의 고양이들 근데 내가 자리가 없어서 못 데리고 왔던 애들 걔네들을 싹 한 번에 구조해가지고 보호소에 놓고 입양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는 이제 거리의 고양이 성자를 은퇴를 해야겠다. 이게 뭐죠? 이게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으로 한번 이게 임진이 뭐죠? 임수 마지막 콘서트예요. 임수 마지막 콘서트 하겠다는 거야. 마치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찾아간 부인이 자,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한 달 동안 실컷 해.
실컷 하고 너 그리고 들어와. 너 그다음 너 다음 달부터는 너 도박하면 끝이야. 아니, 또는 남자가 나한테 500만 원만 주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도박을 하고 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일할게. 뭐 그런 느낌이 임묘지 위에 떠 있는 신자진의 마지막 계절의 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현실 상황과 맞춰보면은 이분이 스위스로 시집을 가서 지금 스위스에서 아이를 낳고 세댁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스위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인터넷, IT, SNS 마케팅을 시작을 하셨어요. 대략 3, 4년 전쯤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셔서 서울과는 이 한국과는 다르게 아직 유럽에는 아직 그런 어떤 첨단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문화들이 사실 한국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한국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고 한국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유튜브하고 인터넷 하잖아요. 근데 아직 유럽은 아직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좀 보수적인 지역들이 많은데 인터넷 마케팅을 배워서 그 스위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선진적인 마케팅인 거야. 뭐 SNS, 뭐 팔로워, 뭐 인스타,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뭐 이런 기업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민박이나 뭐 숙소, 뭐 여행지들을 갖다가 홍보를 해주고 막 팔로워를 시키고 뭐 소문을 내게 해주고 이거를 지자체로부터 받고 기업으로도 받고 개인으로부터 광고 소주를 받아서 지금 그런 인터넷 광고 마케팅을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한 2, 3년 정도 되셨어요. 2, 3년 정도. 이분이 지금 35세 무자대운 중이신데 무자대운 병인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세요. 한 37, 8 정도 되셨겠네요. 뭐 한국 나이로는 그렇고 뭐 외국이라면 한두 살 어리겠죠. 30대 중반 정도신데 이 월주 임진은 제1직업성이고요. 보통 일주나 시주는 제2직업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제1직업성이 뭐냐면은 진토라는 잡기식신이니까 여러 가지 재주가 잡다하게 모인 과도기적인 사회고 아직은 임수평관이라고 하는 아직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이 임수라는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직 깜깜한 밤에 임수는 아직 깜깜한 사회 병화라는 뜻은 그 깜깜한 사회를 밝혀주는 사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먼 곳에 나 같은 사람 또 있음. 먼 곳에서는 이미 불을 밝혔는데 가까운 동네는 아직 깜깜함.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불을 밝히겠음. 그러한 일로 나는 돈을 벌 것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직업성이고요. 임진이라는 거는 조직에서 편관이라는 조직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주 전체가 식신상관과 편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재주와 재능성이고 편관이라는 것은 식상으로 조절과 제어가 필요한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편관적 조직에 나의 재능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조직의 기술 제공자입니다. 광범위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 이런 거 못하는데 거기가 좀 대신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 고장난 거 고쳐주는 사람, 가전제품 고쳐주는 AS 기사, 인터넷 못하는 집에 인터넷 설치해 주는 사람, 특별한 뭐 강아지를 잊어버렸는데 강아지 찾아주는 사람, 뭐 기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그런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조직의 기술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로 치면은 어떤 성주한테 내 싸움의 기술, 전투 기술, 용병 지원자, 뭐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자, 관성이 약하거나 없으면은 그냥 개인자 영업 형태가 되는데 관의 오다를 받아서 일하는 형태가 됩니다. 관에서 필요한 일을 하여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일지 재성은 내 개인적 재물 활동이에요. 그래서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직속, 개인적 재물 활동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지나 시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월급 봉투를 100% 나한테 줄까? 아니면 반드시 자기가 운영하는 자금을 어떻게든 챙길까? 맞아요. 일지나 시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직속으로 쓸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연주와 월주의 재성은 사회적 재물 활동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가서 일해 주는 거와 같은 거고 일주나 시주는 개인적 재물 활동이에요. 내가 그 일을 관둔다고 사회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형태인 거죠. 내가 시장에 가서 사회적 시장에서 일을 하는가 개인적 시장에서 일을 하는가 정도의 차이죠. 뭐 개인적 시장, 개인 자영업, 뭐 개인 쇼핑몰,
나는 3층에서 살고 1층에서 나 과일 가게 하고 있어. 뭐 우리 집이 그냥